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은요, 중국 드라마로 공부를 하는 6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드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핵 꿀팁 영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보기. 지난 영상에서요, 제가 중국 드라마 대본을 무한정으로 다운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쪽으로 가셔서 한번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짠! 이렇게 대본을 다운을 받으셨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드 공부법 6단계. 첫 번째는요, 일단 재미있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본을 보면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요, 대본만 보면서 일단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쇄한 대본과 컴퓨터상의 대본을 같이 켜놓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중국어의 특징상 중국어는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대본으로 있어도 이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 사전으로 찾는 건 초보자 입장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컴퓨터의 사전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컴퓨터의 사전으로 찾으려고 해도 만약에 병음을 모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복사 붙여넣기예요.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체 문장을 모르겠으면 이 전체 문장을 중국어 사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 중국어 사전 찾아봅니다. 안 나오는 경우에는 중중사전으로 가가지고 바이두에서 찾아보곤 하는데요, 일단은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먼저 쳐봐요. 자,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다가 치면 진짜 좋은 게요, 이게 알아서 문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별로 끊어줍니다. 물론 이게 항상 정확한 건 아닌데요, 끊어읽기가 정확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됐을 때 중간에 워라는 단어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런숑, 이게 뭐지? 라고 하면 바로 클릭을 해서 인생이란 단어구나 이렇게 찾아보고요. 또 뒤로 가가지고 여기 쭉야 이게 뭐지? 쳐보면 또 중요하다라는 형용사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나중에 복습을 하려면 이렇게 내가 인쇄해 놓은 대본으로 복습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컴퓨터로 찾아본 이 단어 뜻이라든지 그리고 병음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런숑이란 단어를 몰랐다면 런숑에다가 병음을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이성, 숑, 일성, 이성, 일성 이렇게 런숑 단어를 표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중간에 쭉야 이걸 몰랐다면 이렇게 또 필기를 하겠죠. ZHONG 야 이렇게 사성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도 내가 몰랐던 단어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쉐도잉 단계로 넘어갔을 때 훨씬 용이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단계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도구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색연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짜잔! 저 같은 경우는 색연필을 사용을 해서 대본에다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색깔 표시를 해두는데요, 색깔별로 어떤 표시를 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아니고, 아무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정확한 발음과 성조를 찾아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쉐도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방금 전에 찾아본 단어의 뜻과 병음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쉐도잉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원어민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찾아본 이 병음과 원어민의 소리를 같이 분간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정확한 성조가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성조를 발음을 하고 있는지 내가 체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쉐도잉을 하실 때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원어민 소리를 듣다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조의 내용과 원어민의 실제 발음의 이 차이를 결합을 시키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읽을 때는 그냥 내 식대로 나의 성조대로 읽어버리고, 원어민 들을 때는 뭐지 왜 이렇게 발음하지, 이 갭 차이가 줄어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찾아본 그 발음과
원어민의 실제 성조의 발음을 생각을 하시면서 쉐도잉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쉐도잉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我叫陈小希，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我叫陈小希，我人生中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 대본을 들고 같이 쉐도잉을 하는 겁니다. 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 이때 진짜 중요한 게요. 단순히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춰놓고 정확한 발음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我叫陈小希. 아까 2단계에서 병음과 뜻을 찾아 놨었기 때문에 천천히 발음을 하시면 충분히 발음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일단 자신의 발음으로 해봅니다. 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 제 이름은 천샤오씨입니다.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발음을 해보고요. 내 발음이 원어민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제 쉐도잉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我叫陈小我希. 叫陈小希。 이거를 지금 쉐도잉을 하시면서 아까 나는 我叫 이렇게 앞에 있는 워를 좀 강조해서 정확히 발음을 했었는데 원어민은 지금 앞에 있는 워를 이렇게 찍어 눌러서 발음하지 않고 그냥 살짝 찍고 바로 넘어가 버리죠. 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 이렇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쉐도잉을 하는 겁니다. 나의 발음과 이 원어민의 발음의 이 차이의 갭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我叫陈小希. 네,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 또 연습을 해보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문장입니다. 我叫陈小希，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 자, 처음에 혼자 발음하는 것과 분간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혼자서 해볼게요. 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 보통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죠? 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 이렇게 할 텐데요. 이제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는 겁니다. 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 여기에서 지금 원어민은 끊어 읽기를 하고 있어요. 我人生中最重要的我人生中 하고 살짝 쉬었다가 바로 넘어가죠. 我人生中我人生中我人生中我人生中 여기에서 바로 끊어 읽는데요. 여기에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앞부분을 들어보면요. 事情就是画画。我人生中我人生中我人生中 我人生中 할 때 앞에 있는 워는 아주 약하게 짚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我人生中 중요한 건 人生中이에요. 인생 중에서 人生中 앞에 있는 워는 나의 인생 중에서 라는 이 나라는 단어는 사실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르게 훑고 지나가 버리는 건데요. 이런 현상들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서 원어민은 여기서 我人生中我人生中 이렇게 하지 않고 我人生中我人生中我人生中我人生中 이렇게 워는 그냥 빠르게 살짝만 발음하고 지나가 버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발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셔야 됩니다. 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 그 다음에도 또 끊어 읽기를 하고 있죠. 最重要的事情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就是画画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서 最重要的事情 가장 중요한 일은 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 그건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最重要的事情。 자, 여기에서요. 아까 전에 이렇게 긴 문장 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 이 전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익히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끊어서 원어민이 어디에서 끊어 있는지를 약간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이 부분에서 같이 끊어서 점진적으로 쉐도잉을 하시다 보면요. 훨씬 더 쉽게 이 문장을 정복하실 수가 있으세요. 我人生中我人生中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最重要的事情 이게 혹시 너무 기신가요? 그러면 또 나누는 거예요. 最重要的 가장 중요한 最重要的最重要的最重要的最重要的事情事情事情最重要的事情
最重要的事情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就是画画就是画画就是画画이런 식으로 쉐도잉을 끊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4단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었던 뭐더라 공부법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종이 쪼가리를 준비를 한 다음에 한쪽에는 중국어를 적고 반대편에는 한국어를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문장을 다 적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쉐도잉을 하시는 동안 아, 이 문장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이야 라고 느끼시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건 진짜 활용할 만한 문장이겠다 이런 판단이 되시는 문장을 위주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연습한 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국어를 또 이쁘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필이어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그냥 그림 그리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예요. 여기 바로 문장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따라 그리기 하는 겁니다. 我人生中자, 이렇게 한쪽에는 중국어를 적고요. 한쪽에는 한글을 적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적으시는 부분에 만약에 자주 틀리는 단어들, 병음을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시는 게 있으시면 병음을 표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가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중국어를 확인했는데 또 병음을 찾아봐야 되고 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한 번에 쓸 때 병음을 같이 적어 놓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한쪽에는 한글을 적어 놓고 한쪽에는 중국어를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건 우리가 복습할 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5번째는요. 이 색연필로 우리는 지식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 대본에 있는 내용만 익히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대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들을 뽑아와서 나만의 노트를 계속 구성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런 노트 구성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 색연필로는 끊어 읽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我人生 중에서 끊어줬었죠. 이렇게 我人生중 끊어주고요. 最重要的事情 끊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就是画画 이런 식으로 끊어 읽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끊어 읽는 부분을 알아야 이 문장의 의미별 덩어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언어의 이런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는 문장 하나를 통째로 익히는 게 아니고 의미별로 덩어리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는 끊어 읽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쉐도잉 단계에서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쉐도잉을 끝내고 나중에 뭐더라도 끝내고 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빨간색 색연필은 문법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공부하시다가 또에이워 부분에 보면은 이 또에이라는 개사가 나오고 문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여기 또 부또에이워라는 여기에 또 또에이라는 문법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문법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만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비슷한 문법끼리 친숙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색연필로는요. 발음 부분을 체크를 할 텐데요. 이거는 모든 발음들에다가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안 되는 발음이 있거나 이건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성조이거나 할 때 표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아까 우리가 이 워라는 단어 특별히 좀 약하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 좀 공통점을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여기에다가 약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쉐도잉을 하실 때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도 이 문장의 발음 특성을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은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 이 단어는요. 사성이지만 뒤에 있는 단어가 조금 더 약한 사성, 약사성으로 읽게 됩니다. 중요 이렇게 읽지 않아요. 最重要的 할 때 중요 앞에 사성을 세게 읽고 뒤에 사성을 약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중요 이 부분 발음 표시를 해놓고 앞에는 큰 사성, 밑에는 약사성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두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표기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 색연필론 뭘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콜로케이션입니다.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연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단어끼리는요, 조금 더 친숙한 단어가 있고 전혀 친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후샹빵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후샹빵주, 서로 돕는다라는 단어. 후샹과 빵주라는 이 두 단어는 거의 붙어 다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친숙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친숙한 단어를 만나시면 같이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단어들을 조합시켜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이치, 취라든지 이치, 취도 하나의 연어가 될 수 있고요. 같이 간다 라는 것도 이렇게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단어죠. 그리고 워먼 이치 같은 단어도요. 워먼 이치, 우리 함께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콜로케이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의 색연필을 사용을 해서 지식 영영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표기만 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색깔별로 나중에 노트를 따로따로 필기를 해주시면 문법은 문법별로 문법 노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발음은 발음별로 발음 노트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단어 콜로케이션 노트가 또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 노트별로 나의 중국어 지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드라마를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드라마 공부를 하든 다른 교재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중국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뭔가 어떤 현상을 발견하거나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이런 문법별 노트, 발음별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그렇게 기록하면 기록하는 대로 나의 중국어 지식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도 더욱더 용이하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보는 눈이 계속해서 상승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지식 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진짜 몇 시간을 찍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망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적어봤었던 뭐더라 학습법 적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장으로 시작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3장, 5장씩 모아놓은 걸 이틀째, 3일째, 일주일째, 한 달이 되면은 나중엔 진짜 문장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해줄 텐데요. 한글을 보시면서 중국어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就是画画.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그 원어민의 감정과 이 문장의 리듬 이런 것들도 같이 떠올려 보시는 게 중요해요. 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 我人生中最重要的事情就是画画. 그때 그 원어민이 말했었던 그 속도와 리듬, 그리고 성조와 강세를, 그리고 또 끊어읽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떠올려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잘 떠올라지지가 않는다면 당연히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쉐도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6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6단계 이외에도 7단계, 8단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또 응용을 해보는 단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드라마 먼저 익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다른 단어를 넣고 응용하는 단계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6단계만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중국 드라마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이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저는 공유하고 싶은 여러가지 공부 방법들이 정말 많으니까 계속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